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는 농부여입니다. 오늘은 마늘 농사 외에 정부나 위정자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모짜리를 만들기 위한 상토 200폭입니다. 저도 산골 시골에서는 꽤나 벼농사를 하는 편에 속하는데, 평야지대는 저보다 5배, 10배씩 더 벼농사를 짓습니다. 지금 양곡관리법 때문에 지금 한창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농민들이 희생자입니다. 과거 이 농산물 가격이 오르지 않고 항상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히려 더 내려간 농산물 값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루과이 라운드입니다. 해외에 공산품을 팔기 위해서 농업에 대해서 개방정책을 폈습니다. 개방정책을 펴고 난 다음부터 농산물 가격은 절대로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개방할 당시 정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수출을 해서 돈을 벌어서 농민들을 소득을 보전해 주고 농업을 보호하겠다 했습니까? 그런데 보호했습니까? 정부 농업 예산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수년 동안 청년 농업을 육성한다고 예산을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청년 농업들 빚덩입니다. 수억 원씩의 빚을 지고 있고 노동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기계를 사고 시설을 하고, 그 결과 좋은 것은 도시 소비자들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어땠습니까? 모든 파프리카나 겨울 농산물을 갖다가 싼값에 사 먹었습니다. 겨울에 상추값이 비싸다고 언론에 떠듭니다. 겨울에 상추값 비싼 거 당연하죠. 여름에 상추값이 비싸다고 또 떠듭니다. 배추값 비싸다고. 당연히 재배가 안 되는데 비싼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물가 오른다고 두드려 잡습니다. 농민들을 잡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양곡관리법, 야당에서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당에서 반대를 합니다. 여당에서 하면 야당에서 반대를 합니다.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여당이든 야든 지금 정책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해마다 쌀 소비량이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 생산량도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데 쌀 생산량 주는 속도가 좀 느립니다. 느려서 쌀값이 안정이 안 되는데, 그러나 태풍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쌀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턱없이 부족하니까 수입을 늘립니다. 쌀값이 오릅니다. 물가 오른다고 또 수입을 늘립니다. 다른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해마다 수입하는 물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물량만 수입하지 않아도 우루과이 라운드만 아니었어도 쌀값이 이렇지는 않습니다. 소비자들은 밥 한 공기에 1,000원도 안 되는 쌀값을 지불합니다. 담배 한 보루에 45,000원입니다. 쌀 45,000원 하지 않습니다. 20kg 한 자루 사놓으면 몇 달씩 먹습니다.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쌀 대신에 콩이나 밀을 심으라고 합니다. 밀은 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밀을 수확하고 나면 벼를 심습니다. 이모작용이죠. 그런데 헛소리를 합니다. 밀을 심으라고. 그런데 수년 전에도 밀 재배를 권고하여 밀을 심었습니다. 밀 어쨌습니까? 저도 밀을 심었는데 밀을 팔지를 못해하고 다 석한에 버리고 갈라 먹었습니다. 정부에서 몇 포대 수매해 준다고 해놓고는 가격은
턱없이 낮게 책정했습니다. 국제 곡물가가 어쩌니 저쩌니 합니다. 그래 밀을 심지 않고 보리도 심지 않습니다. 콩을 심으랍니다. 우리나라 산악지대의 70%가 우리나라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에 뭐가 있습니까? 돼지하고 고라니가 있습니다. 콩을 심으면 고라니한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뭐 몇백 평, 1, 2천 평 이 정도는 우리가 울타리를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만 평씩 되는 땅을 어떻게 울타리를 칩니까? 그리고 울타리를 정부에서 보조해 준다고 합니다. 50%, 뭐 60, 40% 이렇게 보조를 해준대. 그 보조금 받으려면은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으로도 울타리를 치고 돈이 남습니다. 가령 울타리 치는데 100만 원이 드는데 정부에서 50%, 50만 원을 보조해 줍니다. 그럼 내가 50만 원 내야 됩니다. 정부가 하는 대로 하자면은 100만 원이 드는데 실제로 내가 하면은 30만 원도 안 듭니다.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갑니다. 정부대로 하자면은. 무슨 업자가 해야 되니 무슨 절차를 밟아야 되니 이럽니다. 참 한심한 노릇이죠. 살 남아 도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시장 원리 합니까? 전 세계적으로 곡물을 갖다가 시장 원리대로 정책을 시행한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보조를 해주고 보호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재해가 한번 오면은 국민들이 식량 안보가 위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게 되면 크게 타격을 입게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지정학적으로 이런 나라 남북 전쟁, 베트남이 아니고 대만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쫄쫄 굶습니다. 비료도 안 들어올 테고 기름도 안 들어올 겁니다. 그때는 어떡합니까? 과거에는 전쟁을 대비해가 몇 년간의 살을 비축을 했습니다. 비축을 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살값이 팍팍 내려가는데도 정부는 시장 원리 합니다. 그런 터무니없는 말로 국민들을 현혹합니다. 국민들은 시장 원리 하면 살 못 먹습니다. 국산 살 못 먹습니다. 살 안 심습니다. 농사 다 때리칩니다. 때리치면 전부 베트남 살 먹어야 됩니다. 베트남 참 살 수입국이죠. 동남아 살 먹어야 됩니다. 옛날 통일벼 찔쭉찔쭉한 게 그게 수입살입니다. 중국 살 벌레 쭉쭉 나오는 게 그게 방부제 막 섞어 했는 게 그게 수입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식용으로 쓰지 않고 전부 공업용으로 씁니다. 그리고 가공용으로 살을 씁니다. 이런 살을 국민들한테 갖다 바치려합니까? 먹으라고. 밥 한 그릇에 1,000원도 안 되는 그건데도 그런 수입살로 대체할 겁니까? 4만원, 3만원 이렇게 내려가면 살 안 심습니다. 투입 비용이 그보다 더 비쌉니다. 지금 농민들 어떻습니까? 농기계 몇 억짜리 정부 대출해가 이자 꼬박꼬박 내고 수년 동안 해가 갖고 해가 농기계를 샀습니다. 콤바인한테 1억 넘습니다. 좀 쓸만한 기계는 1억 5천 넘습니다. 트랙터 좀 괜찮은 거는 5천 다 넘습니다. 이항기 2천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했습니까? 다른 기계 수두룩합니다. 농민들 빚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코로나 왔을 때 농민들 지원했습니까? 오히려 농민들 물가 겨울에 채소값 올라간다고 두드려 잡고 여름에 채소값 올라간다고 두드려 잡고 했습니다. 제가 우리 농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겁니다. 여당이다 야당이다 둘이 협상을 잘 하든지 좋은 방안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찾아내서 살값도 안정시키고 우리 농민도 살고 우리 도시민들도 좋은 우리 농산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여당이 하니까 야당이 반대하고 야당이 하니까 여당이 반대하고 이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